노동 판례 백선 40. 경력 사칭과 해고. 대법원 2012년 7월 5일 선고 2009-216763 판결.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하경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A 회사의 도급업체인 Y사와 Z사 소속의 원고 X 등은 빠른 사람은 2003년에, 늦은 사람은 2006년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2007년 9월에 전국 단위의 산별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이 노조의 간부로 활동을 하였다. 노조가 설립된 직후 Y사와 Z사는 이들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 이들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력서에는 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징계 규정에는 채용 시 제출 서류의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에 대해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고 X 등은 이 해고가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부당 노동행위 부분은 제외한다. 아마도 부당 해고가 아니라 판결했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다. 먼저 부당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게 아니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위조로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 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면서 하급심에서 단순히 가정적 인과관계, 즉 대졸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채용을 안 했을 테니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파기환송시켰다. 여기서 잠깐. 이는 이전의 판례에서 단순히 허위 기재 자체를 해고 사유로 보던 것에서 입사 이후와 허위 기재를 알고 난 후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도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즉, 결론은 해고가 정당한데 이유를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찾으세요. 라면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더 살펴보면 사용자가 이력서에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도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 근로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 관계 형성과 안정적 경영 환경 유지를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으므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따라서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징계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후 재반 사정에 비춰봐도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인정된다. 고 하였다. 이건 무슨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약 주고 병 주는 거네요. 어쨌든 대법원은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해설. 1.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근로계약 관계는 양당사자 간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계속적 계약 관계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직장 질서 적응성 평가를 위해 근로자의 일신상 사항을 필요로 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대학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 해고가 가능한가는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학력 기재 요구가 근로능력 평가 외에도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근로환경 적응성 판단을 위한 것이고 노사 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 경영환경 유지의 목적이 있으므로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다른 견해는 징계 해고의 목적은 기업의 공동질서 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하려는 것인데 학력 허위 기재는 공동질서 규범의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 징계 해고 대상은 될 수 없고 다만 그 허위 기재로 인해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징계 해고가 민 일반 해고는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글을 쓴 하경효 교수의 견해는 징계 해고는 기업 질서 문란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고 일반 해고는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둘은 구별되어야 하며 학력 허위 기재로 인해 기업 질서 위반이나 손해 발생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징계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대졸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직장 질서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징계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 일반 해고의 요건과 가능성. 글을 쓴 하경효 교수님은 징계 해고는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일반 해고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와 무단 결근, 조퇴,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 등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있다 해서 바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판례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한하여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학력 허위 기재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근로제공 의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일반 해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보면 해고 이전까지는 근로제공에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학력 허위 기재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근로제공 의무 이행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직장 질서 유지가 곤란할 만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학력 누락 기재 사실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3. 의사 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성. 징계 해고도 안 되고 일반 해고도 어렵다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중대한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력서에 대학 졸업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 체결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민법 제109조에 의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민법 제110조에 의해 근로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안에서처럼 일부 학력이나 경력을 누락 기재한 것은 없는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한 학력 4층이나 경력 4층과는 위법성이나 취소 사유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제공되는 노무급부의 실질에 비추어 큰 의미가 없는 대졸 학력을 단지 누락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기망행위가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와 개연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대졸이면 어느 경우라도 절대로 안 뽑았을 거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는 없고 허위 내용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텐데 하경효 교수님은 이 사안에서 학력의 누락 기재 사실만으로 취소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4. 평가.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에 대해 기존 판례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 채용 당시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이 대상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참조하여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닐 것임을 요구하며 부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근로계약의 취소나 해고나 실질에서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의 취소 법리를 근로계약에서는 해고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법리적으로는 계약 체결상의 문제와 계약 유지 존속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근로계약의 취소는 계약 체결상의 문제인 것이고 해고는 계약 유지 존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대체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시다. 어쨌든 과거보다 진일보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력서 허위 기재가 징계 해고의 정당 사유가 일반 해고가 아닌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기본 태도를 원칙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점은 보다 세밀한 법리적 검증을 요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징계 해고가 말이 되냐고 이 바보들아. 라는 말을 부드럽게 비비꼬아서 표현하셨네요.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학원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납득이 되지 않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까지 많은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을 위해 학력을 속이고 생산직으로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학력의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징계 해고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 사회적인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던 게 요즘에는 오히려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 졸업 학력을 대학원 학력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직 공무원의 박사 학위자가 지원을 해내, 누가 지원을 해내 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겠지요. 청소를 예로 든다면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청소를 더 잘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일 잘하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 그때 왜 대학 다녔다는 거 얘기 안 했냐고 해고한다면 그게 합당한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